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이제 어느새 또 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 좋진 않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1% 정도 빠집니다. 외국인 기관들 특히 기관이 많이 파네요. 3,6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오늘은 개미들이 4,500억 정도 순 매수를 합니다. 코스닥도 870.17 가리키고 있고 1.4% 빠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하고 개미들만 한 1,4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깜짝 실적 나왔습니다. 삼성이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삼성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입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931.25% 증가한 것으로 잠정짓게 됐는데 이는 삼성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보다도 많네요. 매출은 71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1.3% 정도 증가를 했고 삼성전자의 그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것은 22년 4분기 이후 5분기만이네요.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를 20% 이상 웃도는 수준인데 증권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재고 평가 손실 그 충당금 그 환입 효과를 깜짝 실적의 주된 이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때는 회사에 남아있는 그 반도체 재고의 평가 손실액을 충당금으로 쌓아 놓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으로 쌓아놨던 해당 충당금을 다시 이익으로 바꾸는데 이를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효과라고 하네요. 좀 이름이 힘들죠. 용어가 재고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효과. 하여튼 결국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증권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한 것은 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충당금이 환입이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주가는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빠집니다. 한 1.4%. 그러니까 84,100원까지 빠졌는데 하여튼 여러분 빠진다는 거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돼요. 현재 녹은 창시가 그러네요. 보니까 현대차증권 전날 미국 시장의 부진과 엔비디아 주가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은 깜짝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던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다. 선반영 효과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반영이다. 실적 좋으면은 주가는 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은 숫자를 내긴 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펀더멘털 요인에 더불어서 재고 평가 환입이라는 요소가 더해져서 실적을 낸 것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는 어렵다 그러죠. 하지만 여전히 증권에서는 삼성의 주가 우상향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 실적의 추가 상승 부스터는 환입 그리고 감산이었지만 향후에 추가될 부스터는 AI다. AI 부스터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실적이나 주가 상승 면에서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주가 우상향 전망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의 추가 상승 부스터는 그 환입 그리고 감산이었는데 향후 추가될 부스터는 AI라고 하죠. AI 부스터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실적이나 추가 상승 면에서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의 올해 주가나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연내 코스피 2,900 돌파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제 그 원하는 만큼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보면은 실적 좋으면 주가가 항상 빠지는 그런 패턴을 항상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뉴욕 증시를 잠시 살펴볼게요. 뉴욕 증시는 오늘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잘 갈 듯 하더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새벽에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서 뭐 여러분들에게 또 슬픈 소식을 전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 지수가 1%대 하락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30.16포인트 하락해서 38,596.98에 마감을 했고요. 지난해 3월 20일 이후로 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네요. 가장 큰 하락폭. S&P 500은 전장보다 64.28포인트 하락해서 5,147.21. 나스닥은 228.38포인트 하락해서 16,049.08 이렇게 마감을 했죠. 연준 내 그 매파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이날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연준의 매파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우려를 키웠는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날 카시카리 총재 발언 이후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을 했어요. 오는 5일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약세 요인이 됐는데, 이 다우지수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20만 건으로 2월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1, 2월에 이어서 3월까지 깜짝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 관측이 있어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 금리 인하에 앞서서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했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에 그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점도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를 키우면서 투자 심리 악화에 기여를 한 거죠. 이날 선물거래소 보니까 IC 선물거래소 6월 인도분 브렌트 유저 선물 가격이 1.3달러 올라서 배럴당 90.65달러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은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니까 하이닉스는 한 2.5% 빠지고, LG엔솔이 1%, 삼바가 1.1%, 우선주 1.3%, 현대차 0.2%, 기아 1.9%, 셀트리온 1.1%, 포스코홀딩스 1.99%, 그리고 네이버 1.3% 정도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보니까 1.52% 빠지는데요. 에코프롬이 1.8, 에코프로 1.4, HLB 5%, 알테오젠 3.6, 엔캠 4.9, 리노공업 2%, HPSB 4.2, 셀트리온제약 2.6, 이오테크닉스 5% 빠집니다. 레인보우만 좀 조금 오르네요. 0.2%. 삼성전자는 현재 84,1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현재 좀 외국인들 뭐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선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8,4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4,500원 한 1.3%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빠질 것 같고요. 보니까 UBS 애들이 좀 87,000주 정도 69,000 포함해서 외국인들 한 87,000 정도 매도하고 있고, CL이 한 12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